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휴식 시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강연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거기에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곧 함께 한 곳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와는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이제 뭐 메타버스가 죽었다라고 뭐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메타버스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M워드라고 보면서 이게 92년 릴 스티븐슨이 먼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요. 사실 C월드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가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84년에 서로 이제 처음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이제 좀 대체되는 단어들이 많이 많이 생기면서 드디어 저희가 지금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러닝 플레이어 1을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레디 플레이어 1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이 생기고 흥미로운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났죠. 사실 저희가 비디오 게임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심지어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발전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홀리데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서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죠. 내가 홀리데이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빌딩 블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건데요. 이 비디오를 보시면요. 이때는 6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AR, VR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Vas tarde. Apúrate si quieres una buena calificación. Voy lo más rápido que puedo. ¿Has pensado en correr? Es saludable y eficiente. Seguro que no hay más trabajos disponibles. Yo estudié para ser profesora y estoy haciendo mercados. Y además puedes quedarte con los puntos de fidelización. Eres una monje afortunada. Tienes que confiar en la aplicación. ¿Te sientes inspirada? Gracias. Chao. ¿Quién soy yo? No,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Para dónde voy? No. Puedo volver a empezar. Olvídalo. Estoy presente ahora. Me amo. Estoy libre de mi ira. Estoy libre de mi tristeza. Y el amor es mi Adiós. Olá, eu sou Maria.
Bueno. Hola otra vez. Ay, no, cállate. ¿Qué está pasando? Buen día, Emilio. ¿Qué puedo hacer por usted? ¿Qué está pasando? Mis puntos están bien. No se preocupe. Sus puntos están seguros conmigo. ¿Le puedo ayudar en algo más, Emilio? Yo no soy Emilio, yo soy Juliana Restrepo. Por favor, espero. 네. 그래서 이거를 전에 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좀 새로운 거라고 느끼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창의해내면서 그거를 배포를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AI와 그리고 그게 얼만큼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탐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빌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디지털화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요. 완전히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봅시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인가요? 이거는요, 사실 이 도시를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요 사실 가짜입니다. 완전히 디지털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영화 안에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도시를 걷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짜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메타버스 아니면 메타버스가 몇 개가 합쳐져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딩 블록들이 앞으로 나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쳐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컨텐츠들도 정말 매끄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Fascinating not too long ago in Wired that they decided to chart out the space, the physical space of game worlds. So whether it's The Witcher 3, where it's 54,000 kilometers, square kilometers, or Far Cry, or maybe a Breath of the Wild,
or Microsoft Flight Simulator. The sheer magnitude of those worlds, you think about it, but they're their own worlds. They're not interconnected. You can't navigate from one world to another. But what possibilities would exist if you could?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각각 다른 환경들을 건너가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연결성을 말하죠. 또 기술들, 크리에이티브, 혁신가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들을 다 세계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구축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상호 호환성을 완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내러티브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러티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서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날 무엇을 했는지, 누가 만났는지, 누가 상호 교감했는지, 어떤 걸 함께 만들었는지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인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태동했을 때부터였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동굴 벽화로 남겼고요. 또 이런 사가들을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구전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도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죠. 그리고 극장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해서 목격 또는 오히려 참여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만들고 창조해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들어냈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생물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연극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옷, 의상, 화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 봤습니다. 남자가 여성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요. 여성이 남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존재의 역할도 하기도 했었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연기할 수도 있었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시대로 가보고 다른 새로운 도구를 추가해서 유사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것이 연극이든 유비쿼터스 환경이었던 그리고 지리적인 연결성이든 무관했었습니다. 최근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인기를 끌고 있죠. 버추얼 프로덕션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스토리를 텔링하고 새로운 도구를 쓰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cut and reset. 이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 LED 스크린을 활용하고요. 인카메라 VB 효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과거의 그린 스크린을 대신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무가 단순화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촬영 당시에 배우들이 실제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수년 동안 이미 이것을 해왔습니다. 배우 뒤에 배경을 설치해 왔죠.
또는 환경의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었습니다. 일부 실험적인 것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러와 영화 제작에 실제 활용되게 됐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게임 월드에서 나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컨텐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재미있는 상호 교차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팬데믹 도중에도 줌이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동일한 것들이 프로덕션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떤 로케이션을 갈 수도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트에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런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마 그럼 이것들이 메타버스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과 리얼을 어떻게 아주 심대산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땅을 만들 수, 어떤 거에 위해서 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환경과 또 결합시키는 것이고요. 또는 관중 그리고 경기 같은 이런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 이런 경기를 했는데요. 관중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관중이 없으면 좀 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가는데 혼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열기도 불충분할 거고요. 그래서 관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지금 보신 것은 폭스 팀인데요. 디지털로 관중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TV에서 보실 때 실제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몇 년 동안 팬데믹 동안 어쩔 수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디지털 관중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기술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고요. 더 기술이 나아져서 디지털 관중 기술은 지금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 일들이 이제 더 빨리 확산되고 더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기찬 모습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컴퓨터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고 창의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름 메이킹 이야기했고요. 극장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토리텔링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에서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왔을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해왔을까요?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게임을 얼마나 지금까지 즐겨왔습니까? 이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진 세상이 있죠. 일부 게임들은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는 게임이 있죠. 이런 게임들은 사람들이 게임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뭔가 자유도를 가지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적인 기능을 계속해서 푸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엔 또 스타일도 따릅니다. 사실 모두가 포토리얼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를 정하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가 만드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는
이제 월드크래프트에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란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월드블럭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로블록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좀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제 월드 워크래프트와 이거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제 월드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안에 하나의 인물로서 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한 인프라 안에서 유저가, 플레이어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사실 이런 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자기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년 전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점이 보이죠. 일단 이제 텔레비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지. 지금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제는 완전히 다 나누게 됐습니다. 일단 텔레비전도 컨텐츠 중에 하나지만 내가 보는 거는 이제는 너무나 볼 수 있는 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비디오를 만들면서 내가 여기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유튜브는 하나의 올드스쿨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틱톡이 나왔죠. 그럼 이제 다음 플랫폼은 뭐가 될까요? 또 다음 플랫폼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마다 내가 업로드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만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포트나잇이라는 것도 이제 또 다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일단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 건요, 이거는 Unreal Editor for Fortnite라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BC 2023년이 이제 나오는데요. So,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포트나이트는요, 굉장히 큰 크리에이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엔진과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엔진을 내놓음으로써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포트나이트 엔진을 사용해서요. 그리고 팹이란 게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엔진이고 또 분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안에서 한번 그려보고 구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냥 퍼블리싱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유튜브이 초기에는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장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컨텐츠가 증가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유튜브처럼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뭐 에픽 리니언트나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이 만든 거를 이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하나 이제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엔진이 그냥 뭔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산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이제 가게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퍼블리시하면서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생태계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와 또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크리에이션, 창작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스토어에 가보면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어떤 한 제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AR 같은 경우도 AR에 맞는 글래스들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제 머니컬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DIY와 좀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선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이런 창작품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굳이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엔진도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걸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든 거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정보도 얻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제가 아까 하이퍼 리얼리티 비디오를 만든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얻는 정보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심플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월드를 통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여기 보시면요. 지금 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거를 저희가 또 AR로 이거를 나타낼 수 있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컨텐츠로 또 이제 현실 세계를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니에서 한 건데요. 이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먼저 컨텐츠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디스플레이 할 때 꼭 2차원적으로만 하는 게 최고의 답인지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다 여러 회사들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뿐만 아니라 이 3D 글래스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이 모든 사물 등과 상호 소통할 수 있고요. 게임이든 설계든
디자인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요,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또 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진입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애플도 최근에 아주 새로운 글래스를 출시했죠. XLR보다는 BR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그 상품이 어떻게 됐든 몰입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AR, VR을 결합해서 또 투명 모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글래스를 써도 밖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바이스 간을 사용하면서도 계속 바깥을 볼 수 있죠.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개발 환경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또 개발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인프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공통적인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중심에는 스토리가 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게이밍, 물론 게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에서도 발전이 있겠죠. 목적 기반의 몰입형 컨텐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이러한 몰입형 체험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R 경험은요, 오랫동안 존재해 왔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게이밍과 로케이션, 물론 그것도 로케이션 기반의 경험이 되겠죠. AR 요소도 함께 갖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내비게이션 서비스, 유니티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웹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이 기계를 쓰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것을 내가 쓰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둘 다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을 공유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와 소외시키지 않을까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헤드셋을 쓰고 한 사람은 쓰지 않고 또 어떻게 협업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많은 애플 같은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실험도 하고 발전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대변자일까요? 또 다른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온라인, 예를 들어서 월드크래프트라든지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아바타를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서 내가 누군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티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도메인에 대해서 디지털 도메인을 만드는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처럼 보일까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들이 최근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요. 에픽에서 나왔습니다. 메타 휴먼입니다.
휴대폰으로 만든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툴을 단순화하는 것이 또 페이셜 캡처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요. 또 이 웹캠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디지털 캐릭터로 만들어내고 또 똑같은 얼굴과 피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업 회사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타 휴먼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GRT 페이스 트레이너를 출시한 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클라우드 베이스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AI 트레이닝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이것을 엔터테인먼트 게임에 통합하는 것이 또 서로와의 소통에 통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떤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툴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재미있게도 우리는 또 다양한 게임 환경에 이것을 플러그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축하고 연결시킨다면 또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다른 세계에서 구축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루전 팀이 있고요. 이런 툴과 서비스들이 있어서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피라는 회사는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20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에 AI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해서 이 모든 솔루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반드시 실제적인 디지털 휴먼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웃도록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한 웹캠을 활용하고 나의 간단한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현실 같은. 볼륨 캡처 솔루션입니다. 고충실도, 실시간으로 캡처가 가능하고요. 이 캐릭터들을 캡처해서 완전 3D 환경에서 캡처를 하고 사람, 동물,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 환경으로 연결합니다. 또 이것을 복제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람이 캡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손을 가지고 무용을 하면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디지털화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통하는 캐릭터가 되겠죠. 바로 이 컨텐츠에서 완전히 자신의 캐릭터를 완전히 캡처해서 3D로 만든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inished. And his name is Blue. And for the mocap geeks out there, he's set up with the usual recipe of XNs for the body capture, Manus gloves for the hands, AR kit for the face, and it's all happening right here within the 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게이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우리도 간단히 또 얘기를 해보면 사실 AI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가 적일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AI는 툴이고 협력자이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AI의 엘리멘트들이 이게 뭐 얼굴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디지털 월드를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실제로 AI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Gen2입니다. 런웨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에디터인데요. 그리고 이미지 에디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특정 환경 안에서 캐릭터까지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They say all great stories start with a sense of wonder. And what if... Or, in the case of Wonder Dynamics, another aspect of that. Oops.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They say all great stories start with a sense of wonder. And what if bringing those stories to life wasn't limited by our resources, but only by our imagination? Welcome to Wonder Studio, where making movies with CGI is as simple as selecting your actor and assigning a character. They say all great... So again, seeing the power of these kind of... 네, 그래서 이런 툴들을 보면 이제 개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직접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애니메이션화도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툴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제 뒤에 더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패널로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월드에서 정체성이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DRM 블록체인에서 다음은 뭘로 진화가 될지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권리도 잘 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정체성을 검증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일반적인 서로 상호 운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It's to talk about the web standard. 네, 그리고 웹에 관련된 우리가 표준 같은 것도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AI가 만든 이미지, 그리고 메타버스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AI 메타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잘 성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 창의적이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개선하고 향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발전 중이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끝으로 다음 이제 리얼 스토리들을 알려줄 사람들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캐닝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